오늘은 두 번째 강의 경우의 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 지난 시간하고 동일하게 풀고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다 찍어 보내세요. 아직까지 안 한 학생이 있는데 꼭 다 해서 보내길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하면 우리 책 끝낼 거예요. 다음 주에 이거 검사했을 때 안 되어져 있으면 계속 남길 겁니다. 알겠죠? 꼭 완료를 하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고요. 경우의 수입니다. 우리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오늘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자. 중2 때 배웠던 거예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합의 법칙입니다. 합의 법칙 뭐예요? 어떤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M가지 더하기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N가지를 더해서 총 경우에서는 M 플러스 N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맞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분식점에 갔습니다. 분식점에 가서 보니까 나는 오늘 김밥을 먹을 건데 김밥은 총 3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라면이 있습니다. 라면은 총 4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건 김밥 또는 라면을 먹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김밥 또는 라면이에요. 김밥 먹는 경우 3가지에다가 라면은 4가지.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종류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합의 법칙이에요. 얘 또는 얘를 먹을 거야. 김밥 또는 라면을 먹을 거예요. 김밥 또는 라면을 먹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지? 다음 두 번째는 뭐 배웠어요? 곱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맞죠? 곱의 법칙이라고 하자. 곱의 법칙이 됩니다. 마찬가지겠죠? 곱의 법칙은 언제 나온다고?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또는 A 그리고 B일 때는 A가 나오는 경우의 수 곱하기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곱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찾자라고 했어요. 그죠? 예를 들어볼까요? 위에 있는 형태처럼 김밥 또는 라면을 먹었고 지금은 김밥 한 종류랑 그리고죠 또 라면 한 종류를 먹는 경우입니다. 김밥 먹는 경우는 3가지, 라면은 4가지. 그래서 우리가 총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2가지가 돼요. 실제로 김밥의 종류를 A, B, C라고 하고요. 라면의 종류를 P, Q, R, S라고 하면 A 김밥이랑 P라면 A, P, A, Q, A, R, A, S 4가지죠? 너도 4가지죠? 너도 4가지죠? 이 4가지를 3번 더하면 3 곱하기 4잖아. 그지? 그래서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입니다. 요까지 배웠어. 그리고 또 더 배웠죠? 더 배운 거 있죠? 뭐라고 했어요?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줄 세우는 방법의 수. 그죠? N개 중 R개를 선택하여 뭐 한다고? 줄 세워라. 즉 순서가 있도록 나열해 주세요.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이걸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NPR이라고 할 거예요.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배웠으니까 요거 그대로 정리하면 얼마? N-1 쭉 해서 이게 몇 개 되도록? R개가 되도록 요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라 라고 해서 중2 때 배웠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N-R 플러스 1입니다. 이게 R개가 된다는 걸 요걸 기억하면 돼.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순열이라고 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순열 요런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할 거고 이 순열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우리는 정리를 할 건데 이런 순열 중에서도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N, P, N 뭐예요? N개 중에 N개를 뽑아서 순서를 세울 겁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보자.
사람이 A, B, C, D가 있어. A, B, C, D를 줄 세우자. 맨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은 A 또는 B 또는 C 또는 D니까 4가지. 또 다음에 올 수 있는 수는 한 명이 빠졌으니까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 24가지가 나오는 이게 바로 뭐라고? 순열이라고. 근데 얘는 4개 중에 4개를 세웠으니까 4P4가 돼 있고 이게 24예요. 이것을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n, n-1, n-2 해서 1까지 곱한다라는 얘기이며 이것을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n 팩토리얼. 그리고 이걸 우리가 한국말로는 계승이라고 하는데 거의 이런 말은 쓰지 않아요. n 팩이라고 얘기합니다. 줄여서 n 팩토리얼 말고 n 팩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이런 n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위에 있는 요 놈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 괜찮죠? 얘를 정리하면 얘는 n-1 쭉 해서 n-r 플러스 1까지가 되었고 여기서 1 작아지면 얼마예요? n-r 또 1 작아지면 n-r-1에서 1까지 곱할 거예요. 분자에 곱한 것은 분모에 똑같이 곱해서 n-r부터 1씩 줄어들면 1까지 곱할 거고요. 그랬더니 잘 봐. n-1 해서 1까지 곱할 거니까 위에 있는 형태 계승을 이용해서 얼마가 돼? n팩. 그래서 npr은 얼마? 분자가 n팩. 그리고 분모는 n-r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니까 n-r 팩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npr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만약에 이와 같은 형태로 0팩토리얼은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0개 중에 0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0팩토리얼은 1이 될 거고요. 또 마찬가지죠. np0은 n개 중에서 0개를 뽑아서 술 세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얘도 1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 순열은 이렇게 해서 3가지 성질을 가지고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배웠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이게 n-r 플러스 1보다는 전체가 알게가 된다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그대로 정리를 했고요. 네 번째,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타냈죠. 우리는 순서가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순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쟤랑 똑같아. 쟤랑 똑같은데 뭐라고? n개 중 r개를 선택하는데 줄 세우지 않아. 즉 순서는 없어요. 이와 같은 형태를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라는 거고요. 이것을 NCR이라고 정리를 하며 이 이름은 우리가 조합이라고 할게요.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줄을 세우지 않고 그냥 뽑기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예요. A, B, C, D, E 중에서 3개를 뽑아보자. 요렇게 할까? 요렇게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봅시다. 그럼 3개 뽑자. 만약에 줄 세우면 4, 3, 2가 돼요. 24가지가 되고요. 맞죠? 줄 안 세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A, B, C 뽑는 거랑 A, CB 뽑는 거랑 B, AC 뽑는 거랑 BCA 뽑는 거랑 CAB, CBA 뽑는 거랑 전부 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는 총 결국에 이거 뭐야? 6개는 ABC를 가지고 줄 세운 방법의 수인데 이만큼이 전부 다 한 개가 대표가 돼야 돼. 6개가 한 개로 대표된다라는 얘기는 6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이 24를 6으로 나누어라 라는 얘기가 되므로 이게 얼마라고? 4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뽑거나 또는 A, B, D를 뽑거나 또는 A, C, D를 뽑거나 그 다음에 B, C, D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얘들이 전부 다 이걸 대표하거든. 요것도 똑같은 게 6개 있는데 얘만 쓸 수 있거든. 똑같은 게 6개가 얘만 대표할 수 있거든. 이니까 이렇게 나눈 형태가 되고 이걸 다시 뜯어보면 6은 3, 2, 1 얘들 줄 세우는 방법 3팩이었고 얘는 얼마? 4, 3,
2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4P 3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요거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위에 있는 형태처럼 쟤를 사용할까? 자, 4P3은 요거잖아. NPR이잖아. NPR. 쟤랑 똑같아. 얼마? N, N-1. 쭉 해서 N-R 플러스 1까지 계산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며 분모에 나오는 3팩은 얘의 팩토리얼이었어. 즉, 얘의 팩토리얼이었어. 뒤에 팩토리얼이니까 뭐? R-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거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 너는 얘라고 얘기했으니까 얼마? M팩, M-R 팩이라고 했고 얘는 R부터 곱했으니까 R팩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또 정리를 해보면 얘를 자리 바꿔서 M팩이고요. 여기는 R팩, M-R팩으로 바꾸면 이 내용은 또다시 뭐로 바뀌냐면 N, 그죠? C, 요거예요. 뒤에 M-R. 맞니? 너희 둘이 더해서 N, 너희 둘이 더해서 N이고 우리가 요걸 NCR 했잖아. NCR, 얘는 NCM-R. 이해돼? 그래서 얘에 대한 성질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이제부터 얘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방금 전에 했어요. NCR은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 M-R 팩 그리고 R 팩 분의 M 팩으로 표현을 하는데 잘 쓰진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 NCR과 같은 형태가 누구? NCM-R. 너희들이 차를 뒤에 해도 괜찮다라는 내용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합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뤄봤고요. 요걸 이용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응? 정리했다고 가정하고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괜찮죠? 자, 138페이지고요. 138페이지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음의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첫 번째 책 다 했으니까 바로 읽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2의 배수 또는 3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뭐라고? 2의 배수 또는 3의 약수입니다. 2의 배수 얼마 있어요? 2, 4, 6 또는 3의 약수 얼마 있어요? 1, 3. 그래서 총 몇 가지? 5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가지 안 적어도 돼요. 경우의 수를 물었으니까 수만 얘기하면 됩니다. 5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고요. 다음 두 번째. 한국 영화 4편과 외국 영화 3편 중 한 편의 영화를 택하는 경우 얼마? 한국 영화 4개 또는 외국 영화 3개니까 뭐하라고? 2개를 더해서 나타냅니다. 경우의 수는 7가지가 되겠죠. 이해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옆으로 가서 139페이지고요. 2번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볼까요? 1.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 A의 눈은 4가 나오고 주사위 B의 눈은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첫 번째 뭐라고? A에서는 4의 약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B에서는 홀수가 나옵니다. 이거예요. 4의 약수 얼마? 1, 2, 4 3가지 그리고 홀수 3가지니까 결국에 구하는 값은 9, 9가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도서관에서 책을 2권 읽으려고 하는데 수학 관련 2권, 과학 관련 3권 중 1권. 맞습니까? 뭐라고? 3권 중, 수학 2권, 과학 3권 중 각각 1권씩. 뭐라고? 수학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리고 과학 3개 중에 1개를 골라라. 각각이잖아. 맞지? 둘 중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합의 법칙이고 각각 구하랬으니까 수학 둘 중에 하나는 2가지,
과학 셋 중에 하나니까 3가지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6가지가 되는 거예요. 곱의 경우의 수로 나오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옆으로 갑니다. 140이고요. 140페이지에 3번입니다. 3번 6개의 숫자 1, 2, 3, 4, 5, 6 중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쉽다 그죠? 1, 2, 3, 4, 5, 6 중에서 3개를 고르는데 줄 세우자. 그럼 순열이잖아. 뭐라고? 6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줄 세우자. 어떻게 하라고? 6, 5, 4.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어요? 6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하나. 그럼 하나 골랐으면 5가지 남았고 5가지 중에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 하나 골라. 그럼 5가지가 되겠고 4개 남았으니까 1의 자리 4개를 계산해서 정리를 했었어요. 똑같습니다. 걔를 그냥 간단하게 P 또는 C를 써서 정리를 한 거고요. 6, 5, 30에 120. 그래서 120까지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다음 옆으로 갑니다. 그 옆으로 가서 141이고요. 141에 4번 3명이 일렬로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3명이 일렬로 서. 뭐예요? 3명이 일렬로 쓴다. 3P3. 그죠? 3P3이라 써도 되고 뭐라 쓴다고? 3팩. 그치? 계산하면 얼마? 3, 2, 1이니까 몇 가지? 6가지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데 뒤에 있는 수가 같으니까 팩토리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다음 두 번째.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쓸 때 여학생 2명이 이웃. 와우! 이웃 동그라미 치세요. 자, 남학생 보이 3명, 여학생 걸 2명인데 자, 이거야. 걸인데 이 여학생들을 우리가 각각 걸1, 걸2라고 하면 너희 둘이는 이웃한 거는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웃한 건 뭐 하라고?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보이라서 이제 우리가 줄 세울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이 한 덩어리를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4팩까지 너희를 줄 세울 수 있는 경우는 얘는 B1, B2, B3니까 4팩까지가 되면 이때 너희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이 경우까지 구해서 48가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줄까? 자, 이웃합니다. 자, 이웃했을 때 줄 세우는 방법의 수예요. 어떻게 하라고? 이웃한 것은 뭐 하라고? 한 묶음으로 만듭니다. 맞죠? 그지? 한 묶음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이제 전체 몇 명이 있는지 그 개수, 몇 명이 있는지 총 개수에다가 이웃한 애들, 여기서 이웃한 애들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은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죠? 이웃하는 게 있으면 이웃한 거 묶어 주시고요. 줄 세워 주세요. 한 명으로 취급해서 줄 세워 주세요. 에다가 이웃한 애들 순서 바꾸는 경우까지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뒤로 가서 조합 한번 보겠습니다. 조합은 뭐라고? 순서 없어. 잘 생각해 보세요.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5번 4명의 학생 중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4명 중에서 2명 뽑습니다. 잘 보세요. 4명 중에서 2명 뽑아. A, B, C, D. 4명 중에서 2명 뽑자. 뭔데? 잘 봐. A, B 뽑는 거랑 BA 뽑는 거랑 똑같은 2명 뽑는 거니까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이야. 이게 같은 내용이야. 맞지? 순서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순서 있고 없고를 구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써보세요. 썼을 때 이게 서로 같은 내용이면 순서가 없고 다른 내용이면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지금은 AB 뽑으나 BA 뽑으나 같이 뽑는 거니까 순서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조합을 쓰면 되겠고요.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순서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조합. 조합 어떻게? 4C2잖아. 4부터 시작해서 2개. 그리고 아래는 2부터 시작해서 1이 될 때까지 이렇게 정리하라는 게 조합이었어. 그래서 계산하면 6가지가 되고요. 두 번째 1학년
2학년으로 구성된 농구팀에서 1학년 뭐 5명 중에서 2명 고르라는 얘기고 2학년은 6명 중에서 3명을 골라서 대표. 잘 보세요. 대표는 AB가 대표나 BA가 대표하나 똑같잖아. 그래서 대표일 때는 순서가 없는 조합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조합이 되려면 5C2, 얘는 조합이 되려면 6C3인데 우리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얘도 뽑고 그리고 얘도 뽑으라 그랬어요. 둘 다 뽑으라 했으니까 그리고로 연결되니까 그리고는 곱의 경우의 수였죠. 그지? 요걸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5C 5부터 시작해서 2개 2일로 나누란 얘기죠. 곱하기 6C3 6부터 시작해서 3개 3팩으로 나누란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얘 계산하면 약분하면 10이고요. 얘 계산하면 20이 되니까 결국에 찾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0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경우 수는 200가지가 되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했고 같이 문제풀이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143페이지 풀 거고요. 다음 영상으로 143페이지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